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건 노화 독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열심히 살아도 몸이 찌뿌듯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그게 우리 몸속에 쌓인 미량의 독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책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허브의 해독으로 인생이 뻥 뚫린다. 해독 패스팅입니다. 이 책은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소를 허브의 힘과 패스팅 단식을 결합해 배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브는 단순한 차가 아닌데요. 제대로 활용하면 몸의 순환을 깨우고 막힌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 4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활기가 넘치고 젊어지는 신기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브 패스팅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 옛날 그 시절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이죠. 이 책에서는 그런 분을 위한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젊음을 되찾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노화의 원인인 체내의 독을 패스팅 단식으로 배출하는 것. 최신 많은 연구에서 패스팅은 젊음을 되찾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알아도 실행이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효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에 노화 물질이 끈질기게 붙어서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허브의 힘을 빌려 패스팅을 하고 노화의 원인을 뿌리째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장, 간장, 신장의 순으로 정화하면 무겁고 나른하던 그 느낌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참신한 방법입니다. 해독을 하면 인생의 막힘도 뻥 뚫린다. 허브를 마시면서 패스팅하는 것만으로 해독이 되고 인생도 바뀐다고 말도 안 돼. 물론 허브티를 마시는 정도로는 약간 건강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정도로는 허브가 지닌 본래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브라고 하면 가볍고 멋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허브는 본래 약초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유학 때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 제8대학 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필자는 매일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인생이 꽉 막혀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브 대국인 프랑스에서 허브를 접하고 당시 유행하던 패스팅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필자는 장, 간장, 신장 순서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무렵에는 막힘이 뚫린 것처럼 일, 인간관계, 돈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후 본국으로 돌아온 필자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꽉 막혀 있던 필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독이 건강 악화와 노화의 근본 원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허브로 장기에 쌓인 노화 물질인 독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몸에 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설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먹거리에 위험한 독이 함유되어 있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이 몸에 축적되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섭취하다 보면 몸을 갉아먹는 미량의 독을 거부할 겨를도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숨어 있어 얼핏 보면 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 인공 감미료, 농약 등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량이니까 괜찮다며 스스로 타협합니다. 이러한 독이 축적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악화 상태에 빠집니다. 또 노화의 원인이자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과학에서는 거의 상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래된 세포를 새롭게 하고 지치지 않고 노화를 모르는 몸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어쩌면 그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4일 만에 몸이 다시 태어나는 편안하고 맛있는 패스팅. 이 책은 필자가 프랑스 유학 중에 방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직접 자신의 몸에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체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방법을 1,000명 이상에게 조언했으며 실제로 그들이 실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패스팅 이론과 전통 약조학의 지혜를 융합시켜 축적된 독을 몸에서 배출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4일 동안 순서대로 장기별 독을 뽑아가면서 하나하나의 장기를 재생합니다. 1개월째는 장, 2개월째는 간장, 3개월째는 신장의 순서입니다. 각각의 장기에 대응하는 허브를 구분하여 전신에서 효율적으로 일반적인 패스팅으로는 배출할 수 없는 노화 물질을 몸에서 빼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복을 전제로 한 패스팅의 개념에서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상당히 비상식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프랑스식 패스팅은 간단하고 편하고 맛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이 방해해도 먹는 것을 좋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복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패스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타임머신의 사용 설명서. 해독 패스팅은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여 몸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해독은 4일간 실시합니다. 물론 패스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일단 하루만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쉬워라고 생각하며 4일간을 실시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허브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패스팅이 가능하고 몇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완전히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드디어 타임머신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몸에 축적된 독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허브의 힘을 빌려 해독을 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일할 때도 활기에 넘치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과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던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해독 패스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독 패스팅으로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며칠 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이 빠진다. 피부에서 빛이 나고 탄력이 생긴다. 눈에 거슬리던 흰머리가 줄고 검은 머리가 늘어난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는데 하루 종일 전력을 다해 움직여도 괜찮다. 늘 달고 살던 피곤함과 정신이 아찔아찔하여 어지러운 증상도 사라진다. 나이 탓이다라든가 노력 부족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던 일의 대부분이 사실 축적된 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독은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의 독이 아닙니다. 일정량을 섭취해도 바로 죽지 않는 미량의 독입니다. 우리 몸에 숨어들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 먹습니다. 머리가 혼미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막힘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디톡스 단식을 하면 처음으로 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건강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십시오. 이 책에서 전하는 것은 단식이라는 잘 알려진 건강법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도 멋진 일이 일어나는 인생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허브도 패스팅, 초저 칼로리에 의한 식이요법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마법과 같은 신기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의 기름때는 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해독 패스팅은 왜 마법 같은 결과를 낼까요? 장기 자체를 디톡스 허브를 이용해 철저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스팅이라면 장의 정상화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장도 해독이라는 점에서 말하면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게 더러워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체 해독의 장기로서 간장, 신장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장기에 독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장을 깨끗이 씻어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장기들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고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브를 올바르게 사용해 핀포인트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장기에 쌓인 더러움은 부엌의 기름때를 닮았습니다. 기름때는 물만으로는 청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깨끗해집니다. 장기에 허브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엌을 청소할 때 세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허브로 장기를 청소하면서 동시에 패스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엌 청소를 할 때도 음식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청소에만 집중하니까요. 간장이나 신장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단 일을 멈추고 청소 전문 업체의 특수한 약재를 사용해 찌든 때를 벗겨내듯 장기도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독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허브를 사용해 패스팅하면서 장기에 축적된 독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왜 여태껏 이 방법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브는 본래 약입니다. 건강을 위한 허브라고 하면 순한 이미지가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왠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디톡스하려면 순서에 따라 해야 하고 패스팅도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마음이 동하면 장기 디톡스 허브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번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착한 허브의 독이 세포를 재생한다. 그런데 왜 하필 허브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허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세장기에 숙변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허브를 사용하면 4일간 3개월, 총 12일이면 숙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독할 때 허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축적된 독을 씻어내는 치유의 독으로 작용합니다. 허브는 독이다 라고 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식물의 독을 잘 활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브티라고 하면 멋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쓴맛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 쓴맛은 식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입니다. 커피나 녹차에도 들어 있습니다. 뇌를 각성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인체에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단 독의 일종이므로 대량으로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 기능 부전을 일으켰을 때 간장에 작용하는 허브 밀크시슬 성분은 독과 같은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세포의 파괴와 재생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오토파지를 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졸고 있는 간장의 따기를 한 대 때려서 깨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간장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각성하고 정상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약해져서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세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쏟아붓습니다. 허브는 천연식물이라서 허브티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브는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 천연독이 세포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독을 배출시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해독 패스팅은 허브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각각 장기가 스스로 재생하는 오토파지 상태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평균 4일 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이 나오는 이유. 해독 패스팅을 하면 왜 숙변이 나오는지를 알아봅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패스팅을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 숙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허브를 사용해서 패스팅하면 최단 3일, 평균 4일 후 화학물질 냄새를 풍기며 뭔가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모든 장기는 동일한 메커니즘이지만 여기에서는 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장은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 흡수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의 약 70%를 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등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호르몬을 장내 세균과 함께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365일 24시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음식물이 쉴 새 없이 운반되어 오고 청소할 겨를도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가끔은 휴식도 취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장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 세탁,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와 비교해 봅시다. 어느 날 저녁 사건은 발생합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카펫에 껌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떼어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평소보다 일이 많아 피곤합니다. 다른 때라면 껌을 떼고 청소도 했겠지만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일어나서 청소하자라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가족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참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펫에 껌을 보니 누군가가 껌을 밟았는지 카펫에 완전히 붙어버려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꽉 붙어버린 껌을 어떻게 뗄까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물로 청소하면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용 세제와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이라면 페스틴과 허브가 등장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물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딱 붙어버린 껌덩어리와 같은 물체가 석유 냄새를 풍기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석유 냄새를 풍기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석유 유래독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달콤한 간식 등을 필두로 약이나 첨가물 등 석유 유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해독 패스팅을 하면 나오는 오물신의 정체입니다. 해독 패스팅 중에는 공복 금지. 4일간 공복을 견딜 수 있을까요? 패스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다면 광기로 점철된 하루가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해독 패스팅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는 금지, 배가 고프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필자는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패스팅 중에는 배도 마음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충만하게 유지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해독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염려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일반적인 단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팅을 해본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복을 참으면 안티에이징 유전자가 활성화한다. 패스팅이 안티에이징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오토파지 때문입니다. 육체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오토파지는 충분히 발동합니다. 왜냐하면 오토파지는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고 있을 때도 오토파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발동시키기 위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굶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토끼띠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릎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현재는 권장되지 않으며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복과 오토파지의 관계는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팅의 효과는 공복의 괴로움을 견디고 극복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과실이다라는 금욕적인 생각으로 인해 물만 마시는 단식을 하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독 패스팅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3개월간 실시하는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입니다. 괴로운 추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맛있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몸에 축적된 독이라는 마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아감이라는 다른 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패스팅 중에는 일일 삼식을 만들자. 배가 고프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해독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효소 음료를 마시면 기분은 그럴싸하겠지만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또 참을성과 인내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소 음료를 마시며 하는 패스팅은 길어봤자 3일밖에 못합니다. 해도 패스팅에서 권장하는 기간은 4일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일 삼식을 제대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패스팅 중에 그런 건 무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오토파지 모드로의 전환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용물을 먹으면 소화, 흡수 스위치가 켜져서 모드 전환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를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뺀 액체를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굳이 일상생활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야 해서 패스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독 패스팅이라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령 가족의 저녁 식사로 된장국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패스팅 때는 된장국 속에 있는 당근, 무, 돼지고기 등 고용물은 먹지 않고 국물만 마십니다. 맛있게 국물을 마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된장국의 국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맛국물만으로 만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는 설명하는 3가지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기아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오토파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가포식이라는 오토파지 연구에 관한 내용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오토파지의 스위치를 켤 때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다음에 2가지 영양소를 꼽고 있습니다. 양질의 지질, 식이섬유, 여기에 다음의 영양소를 추가합니다. 폴리페놀. 이 3가지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원활한 해독 패스팅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각각의 영양소가 독을 배출한다는 의미와 독을 배출하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보낸다 라는 2가지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신기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신염증을 막는 양질의 오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지질을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가능한 한 양질의 지질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급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다고 해도 그것만을 섭취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칼로리 면에서는 충분해도 뇌까지 케톤체가 도달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또 만복감도 떨어집니다. 지질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질의 종류와 성질을 이해한 후 섭취합시다. 지질은 크기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 종류입니다. 단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버터, 생선이나 갑각류의 오일 등, 중쇄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등, 장쇄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올리브 오일, 참기름, 채종류 등, 단쇄지방산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좋으며 산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염증 상태의 세포에 작용해 산화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선기름 등 단세지방산이 머리에 좋다는 말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장세지방산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낮습니다. 올리브오일 등은 잘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 올리브오일에는 올로칸탈 등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패스팅 중에 활약하는 것이 바로 중세지방산입니다. 해독 패스팅에는 주로 MCT 오일을 사용합니다. 칼로리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지질이 당질의 17배입니다. 한 큰술의 지질로 주먹밥 1개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지방산만을 섭취하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중세지방산을 응축한 MCT 오일만으로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만복감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렙틴이 작용하려면 단세지방산이 혈중에 일정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MCT 오일만 섭취해서는 만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독 패스팅 중에 꼭 먹어야 하는 간단 카페 레시피. 해독 패스팅 중에 공복감을 없애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료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독 패스팅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레시피로 꼽고 있습니다. 카페 라떼, 말차 라떼, 카페 마키아토, 시나몬 라떼. 카페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카페와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CT 오일과 그래스페드 버터를 1:1로 섞은 후 커피, 시나몬, 말차 등을 넣어서 믹서로 잘 섞습니다. 또는 물통에 넣어서 잘 흔들어 섞습니다. 3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MCT 오일이 칼로리원이라고 해도 그래스페드 버터를 섞지 않으면 만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스페드 버터에는 단세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단세지방산의 반응에 우리의 몸은 만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을 방출합니다. 고기구이에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부른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양질의 재료만 사용합니다. 인스턴트 MCT 오일 라떼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공된 재료에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등의 재료는 가능한 신선하고 양질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 점은 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질, 정제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표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로가닉 재료를 선택합니다. 셋째, 블렌더나 믹서기로 섞습니다. 블렌더나 믹서기가 없다면 물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섞어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섞는 정도로는 맛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여하튼 MCT 오일과 그래스페드 버터가 있으면 다양한 라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필자는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고 루이보스티를 사용해 라떼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판 중인 오후의 홍차, 로열 밀크티 맛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본 후로 그만 반해버려 오후에는 루이보스 라떼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보기 바랍니다. 식물에서 대량의 항산화 물질을 추출한다.
해독 패스팅 중에는 파이토케미컬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팅 중인데 어떻게 섭취하죠? 물론 먹지 않습니다. 가공품인 효소 주스나 서플리먼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과일로 만든 주스와 수프를 통해 섭취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 세포 밖으로 단독 추출하면 힘을 잃지만 살아있는 세포 상태라면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등과 협력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믹서로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방법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을 아주 한정된 양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의 세포벽에 있습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으로 덮여 있지만 식물 세포는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에 꽉 차 있는 다양한 요소를 꺼내지 못합니다. 믹서처럼 칼로 재단하면 대부분의 성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압력을 가해 세포벽을 파괴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짜다, 갈다 등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딱딱한 사과를 그냥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는 편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아서 먹으면 고형물이 아니라서 소화에도 좋을 뿐더러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 마늘, 무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씹어서 먹는 것보다도 갈아서 먹는 편이 약효가 좋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착즙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추출할 수 있어서 필자는 착즙 주스 형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소 수프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형태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파이토케미컬이 나옵니다. 채소 수프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독을 해보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체험해 봤으면 합니다. 장기의 해독이 잘 끝나면 아마도 평생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겁니다. 독이 초래하는 불편한 건강을 해소하고 독의 존재로 인한 공포가 사실은 하잘것없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입에 올리는 독은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고 하고 자연의 손을 넣어 인간 생활의 간편화나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낸 독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준 자연계의 독이 바로 약초입니다. 약초는 약해진 세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것이 아니다. 쌓여있는 가짜를 밖으로 배출하고 자연 본래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야생의 본능을 각성시킨다고 하면 좀 과장된 말일지도 모르지만 지구로부터 생명을 받아 씩씩하게 살아가는 약초의 풍요로운 생명력이 우리의 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허브를 몸에 받아들이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틀림없이 어느 순간 여러분만의 사명이 보일 것입니다. 해독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 옛날 그 시절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이죠.
이 책에서는 그런 분을 위한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젊음을 되찾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노화의 원인인 체내의 독을 패스팅 단식으로 배출하는 것. 최신 많은 연구에서 패스팅은 젊음을 되찾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알아도 실행이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효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에 노화 물질이 끈질기게 붙어서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허브의 힘을 빌려 패스팅을 하고 노화의 원인을 뿌리째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장, 간장, 신장의 순으로 정화하면 무겁고 나른하던 그 느낌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참신한 방법입니다. 해독을 하면 인생의 막힘도 뻥 뚫린다. 허브를 마시면서 패스팅하는 것만으로 해독이 되고 인생도 바뀐다고 말도 안 돼. 물론 허브티를 마시는 정도로는 약간 건강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정도로는 허브가 지닌 본래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브라고 하면 가볍고 멋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허브는 본래 약초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유학 때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 제8대학 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필자는 매일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인생이 꽉 막혀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브 대국인 프랑스에서 허브를 접하고 당시 유행하던 패스팅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필자는 장, 간장, 신장 순서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무렵에는 막힘이 뚫린 것처럼 일, 인간관계, 돈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후 본국으로 돌아온 필자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꽉 막혀 있던 필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독이 건강 악화와 노화의 근본 원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허브로 장기에 쌓인 노화 물질인 독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몸에 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설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먹거리에 위험한 독이 함유되어 있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이 몸에 축적되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섭취하다 보면 몸을 갉아먹는 밀양의 독을 거부할 겨를도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숨어 있어 얼핏 보면 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 인공감미료, 농약 등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양이니까 괜찮다며 스스로 타협합니다. 이러한 독이 축적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악화 상태에 빠집니다. 또 노화의 원인이자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과학에서는 거의 상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래된 세포를 새롭게 하고 지치지 않고 노화를 모르는 몸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어쩌면 그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4일 만에 몸이 다시 태어나는 편안하고 맛있는 패스팅. 이 책은 필자가 프랑스 유학 중에 방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직접 자신의 몸에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체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방법을 1,000명 이상에게 조언했으며 실제로 그들이 실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패스팅 이론과 전통 약조학의 지혜를 융합시켜 축적된 독을 몸에서 배출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4일 동안 순서대로 장기별 독을 뽑아가면서 하나하나의 장기를 재생합니다. 1개월째는 장, 2개월째는 간장, 3개월째는 신장의 순서입니다. 각각의 장기에 대응하는 허브를 구분하여 전신에서 효율적으로 일반적인 패스팅으로는 배출할 수 없는 노화 물질을 몸에서 빼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복을 전제로 한 패스팅의 개념에서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상당히 비상식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프랑스식 패스팅은 간단하고 편하고 맛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이 방해해도 먹는 것을 좋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복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패스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타임머신의 사용 설명서. 해독 패스팅은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여 몸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해독은 4일간 실시합니다. 물론 패스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일단 하루만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쉬워라고 생각하며 4일간을 실시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허브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패스팅이 가능하고 몇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완전히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드디어 타임머신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몸에 축적된 독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허브의 힘을 빌려 해독을 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일할 때도 활기에 넘치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과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던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해독 패스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독 패스팅으로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며칠 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이 빠진다. 피부에서 빛이 나고 탄력이 생긴다. 눈에 거슬리던 흰머리가 줄고 검은 머리가 늘어난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는데 하루 종일 전력을 다해 움직여도 괜찮다. 늘 달고 살던 피곤함과 정신이 아찔아찔하여 어지러운 증상도 사라진다. 나이 탓이다라든가 노력 부족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던 일의 대부분이 사실 축적된 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독은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의 독이 아닙니다. 일정량을 섭취해도 바로 죽지 않는 미량의 독입니다. 우리 몸에 숨어들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 먹습니다. 머리가 혼미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막힘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디톡스 단식을 하면 처음으로 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건강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십시오.
이 책에서 전하는 것은 단식이라는 잘 알려진 건강법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도 멋진 일이 일어나는 인생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허브도 패스팅, 초저 칼로리에 의한 식이요법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마법과 같은 신기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의 기름때는 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해독 패스팅은 왜 마법 같은 결과를 낼까요? 장기 자체를 디톡스 허브를 이용해 철저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스팅이라면 장의 정상화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장도 해독이라는 점에서 말하면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게 더러워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체 해독의 장기로서 간장, 신장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장기에 독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장을 깨끗이 씻어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장기들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고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브를 올바르게 사용해 핀포인트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장기에 쌓인 더러움은 부엌의 기름때를 닮았습니다. 기름때는 물만으로는 청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깨끗해집니다. 장기에 허브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엌을 청소할 때 세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허브로 장기를 청소하면서 동시에 패스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엌 청소를 할 때도 음식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청소에만 집중하니까요. 간장이나 신장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단 일을 멈추고 청소 전문 업체의 특수한 약재를 사용해 찌든 때를 벗겨내듯 장기도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독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허브를 사용해 패스팅하면서 장기에 축적된 독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왜 여태껏 이 방법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브는 본래 약입니다. 건강을 위한 허브라고 하면 순한 이미지가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왠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디톡스하려면 순서에 따라 해야 하고 패스팅도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마음이 동하면 장기 디톡스 허브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번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착한 허브의 독이 세포를 재생한다. 그런데 왜 하필 허브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허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세장기에 숙변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허브를 사용하면 4일간 3개월, 총 12일이면 숙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독할 때 허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축적된 독을 씻어내는 치유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허브는 독이다 라고 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식물의 독을 잘 활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브티라고 하면 멋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쓴맛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 쓴맛은 식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입니다. 커피나 녹차에도 들어있습니다. 뇌를 각성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인체에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단 독의 일종이므로 대량으로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 기능 부전을 일으켰을 때 간장에 작용하는 허브, 밀크시슬 성분은 독과 같은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세포의 파괴와 재생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오토파지를 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졸고 있는 간장의 따귀를 한 대 때려서 깨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간장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각성하고 정상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약해져서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세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쏟아붓습니다. 허브는 천연식물이라서 허브티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브는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 천연독이 세포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독을 배출시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해독 패스팅은 허브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각각 장기가 스스로 재생하는 오토파지 상태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평균 4일 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이 나오는 이유. 해독 패스팅을 하면 왜 숙변이 나오는지를 알아봅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패스팅을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 숙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허브를 사용해서 패스팅하면 최단 3일, 평균 4일 후 화학물질 냄새를 풍기며 뭔가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모든 장기는 동일한 메커니즘이지만 여기에서는 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장은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 흡수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의 약 70%를 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등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호르몬을 장내 세균과 함께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365일 24시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음식물이 쉴 새 없이 운반되어 오고 청소할 겨를도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가끔은 휴식도 취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장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 세탁,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와 비교해 봅시다. 어느 날 저녁 사건은 발생합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카펫에 껌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떼어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평소보다 일이 많아 피곤합니다. 다른 때라면 껌을 떼고 청소도 했겠지만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일어나서 청소하자라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가족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참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펫에 껌을 보니 누군가가 껌을 밟았는지 카펫에 완전히 붙어버려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꽉 붙어버린 껌을 어떻게 뗄까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물로 청소하면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용 세제와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이라면 패스팅과 허브가 등장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물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딱 붙어버린 껌덩어리와 같은 물체가 석유 냄새를 풍기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석유 냄새를 풍기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석유 유래독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달콤한 간식 등을 필두로 약이나 첨가물 등 석유 유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해독 패스팅을 하면 나오는 오물신의 정체입니다.
해독 패스팅 중에는 공복 금지. 4일간 공복을 견딜 수 있을까요? 패스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다면 광기로 점철된 하루가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해독 패스팅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는 금지, 배가 고프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필자는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패스팅 중에는 배도 마음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충만하게 유지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해독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염려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일반적인 단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팅을 해본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복을 참으면 안티에이징 유전자가 활성화한다. 패스팅이 안티에이징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오토파지 때문입니다. 육체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오토파지는 충분히 발동합니다. 왜냐하면 오토파지는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고 있을 때도 오토파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발동시키기 위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굶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토끼띠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릎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현재는 권장되지 않으며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복과 오토파지의 관계는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팅의 효과는 공복의 괴로움을 견디고 극복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과실이다라는 금욕적인 생각으로 인해 물만 마시는 단식을 하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독 패스팅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3개월간 실시하는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입니다. 괴로운 추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맛있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몸에 축적된 독이라는 마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하감이라는 다른 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패스팅 중에는 일일 삼식을 만들자. 배가 고프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해독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효소 음료를 마시면 기분은 그럴싸하겠지만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또 참을성과 인내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소 음료를 마시며 하는 패스팅은 길어봤자 3일밖에 못합니다. 해도 패스팅에서 권장하는 기간은 4일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일 삼식을 제대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패스팅 중에 그런 건 무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오토파지 모드로의 전환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역물을 먹으면 소화, 흡수 스위치가 켜져서 모드 전환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를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뺀 액체를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굳이 일상생활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야 해서 패스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독 패스팅이라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령 가족의 저녁 식사로 된장국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패스팅 때는 된장국 속에 있는 당근, 무, 돼지고기 등 고역물은 먹지 않고 국물만 마십니다. 맛있게 국물을 마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된장국의 국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막국물만으로 만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는 설명하는 3가지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기하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오토파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가포식이라는 오토파지 연구에 관한 내용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오토파지의 스위치를 켤 때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다음에 2가지 영양소를 꼽고 있습니다. 양질의 지질, 식이섬유, 여기에 다음의 영양소를 추가합니다. 폴리페놀. 이 3가지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원활한 해독 패스팅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각각의 영양소가 독을 배출한다는 의미와 독을 배출하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보낸다라는 2가지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신기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신염증을 막는 양질의 오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지질을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가능한 한 양질의 지질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급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다고 해도 그것만을 섭취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칼로리 면에서는 충분해도 뇌까지 케톤체가 도달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또 만복감도 떨어집니다. 지질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질의 종류와 성질을 이해한 후 섭취합시다. 지질은 크기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 종류입니다. 단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버터, 생선이나 갑각류의 오일 등, 중쇄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등, 장쇄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올리브 오일, 참기름, 채종류 등, 단쇄지방산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좋으며 산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염증 상태의 세포의 작용에 산화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선기름 등 단쇄지방산이 머리에 좋다는 말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장쇄지방산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낮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은 잘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에는 올로칸탈 등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패스팅 중에 활약하는 것이 바로 중쇄지방산입니다. 해독 패스팅에는 주로 MCT 오일을 사용합니다. 칼로리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지질이 당질의 17배입니다. 한 큰술의 지질로 주먹밥 1개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쇄지방산만을 섭취하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중쇄지방산을 응축한 MCT 오일만으로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만복감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렙틴이 작용하려면 단쇄지방산이 혈중에 일정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MCT 오일만 섭취해서는 만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독 패스팅 중에 꼭 먹어야 하는 간단 카페 레시피. 해독 패스팅 중에 공복감을 없애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료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독 패스팅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레시피로 꼽고 있습니다. 카페 라떼, 말차 라떼, 카페 마키아토, 시나몬 라떼. 카페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카페와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CT 오일과 그래스페드 버터를 1:1로 섞은 후 커피, 시나몬, 말차 등을 넣어서 믹서로 잘 섞습니다. 또는 물통에 넣어서 잘 흔들어 섞습니다. 3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MCT 오일이 칼로리원이라고 해도 그래스페드 버터를 섞지 않으면 만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스페드 버터에는 단세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단세지방산의 반응에 우리의 몸은 만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을 방출합니다. 고기구이에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부른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양질의 재료만 사용합니다. 인스턴트 MCT 오일 라떼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공된 재료에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등의 재료는 가능한 신선하고 양질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 점은 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질 정제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표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로가닉 재료를 선택합니다. 셋째, 블렌더나 믹서기로 섞습니다. 블렌더나 믹서기가 없다면 물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섞어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섞는 정도로는 맛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여하튼 MCT 오일과 그래스페드 버터가 있으면 다양한 라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필자는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고 루이보스티를 사용해 라떼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판 중인 오후의 홍차, 로열 밀크티 맛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본 후로 그만 반해버려 오후에는 루이보스 라떼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보기 바랍니다. 식물에서 대량의 항산화 물질을 추출한다. 해독 패스팅 중에는 파이토케미컬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팅 중인데 어떻게 섭취하죠? 물론 먹지 않습니다. 가공품인 효소 주스나 서플리먼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과일로 만든 주스와 수프를 통해 섭취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 세포 밖으로 단독 추출하면 힘을 잃지만 살아있는 세포 상태라면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등과 협력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믹서로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방법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을 아주 한정된 양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의 세포벽에 있습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으로 덮여 있지만 식물 세포는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에 꽉 차 있는 다양한 요소를 꺼내지 못합니다. 믹서처럼 칼로 재단하면 대부분의 성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압력을 가해 세포벽을 파괴해야 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짜다, 갈다 등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딱딱한 사과를 그냥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는 편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아서 먹으면 고형물이 아니라서 소화에도 좋을 뿐더러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 마늘, 무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씹어서 먹는 것보다도 갈아서 먹는 편이 약효가 좋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착즙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추출할 수 있어서 필자는 착즙 주스 형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소 수프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형태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파이토케미컬이 나옵니다. 채소 수프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독을 해보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체험해 봤으면 합니다. 장기의 해독이 잘 끝나면 아마도 평생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겁니다. 독이 초래하는 불편한 건강을 해소하고 독의 존재로 인한 공포가 사실은 하잘것없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입에 올리는 독은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고 하고 자연의 손을 넣어 인간 생활의 간편화나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낸 독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준 자연계의 독이 바로 약초입니다. 약초는 약해진 세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것이 아니다. 쌓여있는 가짜를 밖으로 배출하고 자연 본래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야생의 본능을 각성시킨다고 하면 좀 과장된 말일지도 모르지만 지구로부터 생명을 받아 씩씩하게 살아가는 약초의 풍요로운 생명력이 우리의 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허브를 몸에 받아들이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틀림없이 어느 순간 여러분만의 사명이 보일 것입니다. 해독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